당진시가 도심 한복판 호수공원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이 들어설 위치를 두고 지역사회의 관심이 뜨거운데 당진시는 다음 달 최종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서산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태안의 한 저수지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필리핀 수용소를 탈출했습니다. 이 남성은 필리핀으로 도망을 갔다 붙잡혀 국내 송환 절차를 밟는 중이었습니다. 충북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확인돼 충남도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긴급 백신을 접종하고 농가 3,500여 곳에 전담관을 배치해 방역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충남 서해안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치사율이 50%에 달하는 만큼 해산물을 충분히 익혀 먹고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을 삼가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요즘 당진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건 호수공원입니다. 당진시가 시민들의 휴식처와 여가 공간으로 도심 한복판에 호수공원을 만들겠다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 건데요. 네, 특히 후보지 3곳 가운데 최종 대상지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 지역사회 관심이 뜨겁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당진 호수공원 첫 번째 후보지는 우두동 번화가 뒤쪽. 지하수를 끌어오기엔 좋지만 주변 도시개발 사업이 늦어질 경우 진입도로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후보지는 대독동 농협 하나로마트 뒤편입니다. 기존 당진천 벚꽃길과 이어지는데 진출입로가 좁아 교량 같은 기반시설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세 번째 후보지는 수청동 아파트 단지와 청구 아파트 사이. 시내 초입 랜드마크가 될 수 있지만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인 곳이 많아 규제를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은 뜨겁다 못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보지 선정을 위한 당진시 온라인 설문엔 만여 명이 참여했는데 IP 우회 등을 통해 중복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땅값 상승을 노린 투기 움직임까지 나타나자 당진시는 후보지에 대한 각종 인허가 처리를 유보한 상태입니다. 개발행위 제한 고시할 예정입니다. 특정한 몇몇에게 개발 이익이 가지 않고 당진 시민 전체에게 개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며 당진시는 다음 달 안에 최종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방침인데 구체적인 선정 방식은 주민 간 갈등 등 부작용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민 의견, 전문가 의견이 모두 반영될 수 있고 당진 시민 누구나도 수긍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상지를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지가 정해진 뒤에도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우선 1,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마련해야 하고 공원이 생긴 다음엔 최대 축구장 8개 면적을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1년에 150억에서 250억은 5년 동안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걸 어떻게 말하는 건지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호수공원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물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것도 사실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되는 건데요. 성급하게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당진시는 목표 개장 시점이 2027년 하반기인 만큼 공모사업과 용역 등을 통해 사업비와 수원 확보 방안을 연차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아내를 살해하고 도주한 뒤 필리핀에서 붙잡혔던 태안 저수지 살인 사건의 용의자 A씨가 현지 이민국 수용소를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산경찰서는 23일 필리핀 현지 시간으로 21일 새벽 2시쯤 수용소에 수감 중이던 A씨가 탈출해 필리핀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서산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사체를 태안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필리핀으로 도주한 A씨는 지난 2월 현지에서 붙잡혀 국내 송환 절차를 밟는 중이었습니다. 지난 10일 청주의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이 확인됨에 따라 충남도가 도내 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청주와 직선 거리로 7km 떨어진 천안을 중점 방역 지역으로 설정하고 우제류 가축 약 150만 마리에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또 구제역 발생 농가와 역학적 관계가 있는 농가 등 450여 곳의 이동을 제한하고 소독과 예찰을 강화했습니다.
충남도는 소 50마리 이상의 전업농가 3,500여 곳에 전담관을 배치해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충북 지역 소와 염소의 도축 작업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충남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0일 서천군 창선리 바다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의 치사율은 50%로 주로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상처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해 감염됩니다. 폐혈증 예방을 위해 해산물을 충분히 익혀 먹고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나 해수욕을 삼가야 합니다. 예산군이 지역 내 문화유산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네, 예산군 문화관광과 이강열 학예연구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산군청 학예연구사 이강열입니다. 예, 먼저 문화유산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 대상지가 어떤 곳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예산군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의 2023년 문화재 집중안전 점검 추진계획에 따라 관내 문화유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예산 수당고택으로 조선 후기 독립의사인 수당 이남규 선생의 생가입니다. 아울러 수덕사대 웅전, 오추리 고택, 이광희 선생 고택, 윤봉길 의사 유적 등 여러 목조 문화재들을 선정하여 함께 안전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점검을 한 건가요? 올해 집중 안전점검의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문화유산 분야, 소방시설 분야, 전기시설 분야, 가스시설 분야이며 문화재 현황에 따라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했습니다. 네, 이번 주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많은 주민분들의 지역 내 사찰도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의사항 좀 있다면 알려주실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여 많은 주민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예상소방서는 군청 문화관과 합동으로 수덕사 등 관내 목조 문화재를 중심으로 소방훈련 및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찰에 방문하는 주민분들의 많은 인파가 몰릴 때에는 내부 관계자들이 통제에 잘 따라주시고 흡연과 같은 화재 유발하는 행동을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산군 문화관광과 이강열 학예연구사였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졌다, 청년들이 떠난다. 인구 감소 지역인 경기도 연천군에서 이런 말들이 나온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네, 최근 연천군에 정착하는 청년 농부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권석화 기자입니다. 연천군에서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히는 전곡 시내. 낮 시간대에도 거리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사실상 수도권의 범주에 속하는 연천. 이곳 연천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학업과 취업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 인구 유출입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2020년 연천군 청년 인구는 20대 후반을 제외하고 2011년에 비해 14.3%나 감소했습니다. 현재 연천군 전체 인구수는 약 4만 1,700명. 1980년대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에서 기회를 찾는 청년 농부들이 있습니다. 연천군 미산면에서 토마토 농가를 운영 중인 정기윤 씨. 6년 전 청년 창업농 대출로 2,200평 규모의 땅을 구매했습니다. 3년간 영농 정착 지원금도 받았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판로도 개척했습니다. 집과 가깝고 그 가까운 경기도권 내에서도 이제 땅값이 좀 저렴하고 지원 사업이 많은 지역을 고르다 보니 연천으로 이렇게 귀농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 주민분들이 너무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그 덕분에 잘 정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업과 카페를 접목한 농가형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은하 씨. 40여 년간 마농사를 지은 시아버지를 돕기 위해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연천군과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로컬푸드 곁두리 사업에 선정돼 창업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직접 생산한 말을 활용한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는 물론 생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참마 농사를 지어오고 계셨었는데 말을 판매를 도와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말을 더 잘 팔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 카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평일에는 거의 이제 지역에서 와주시고 주말에는 외부에서 뭐 캠핑 손님이라던가 여기 제인폭포라든가 이런 관광 차원에서 오셨다가 현재 연천군에서는 연천 정착금과 영농 정착금, 귀농기촌 융자 지원 등 다양한 청년 관련 사업들이 시행 중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올해 그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으로 이제 시행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구가 늘고 있지 않는 연천군. 하지만 이곳에 정착하는 청년들에겐 기회의 터전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태안군이 5.1장 활성화에 나섭니다. 태안군은 5.1장 활성화를 통해 소비 증진과 지역 문화 보존 등을 통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인근 주차 공간 확보와 5.1장 장소 지정, 인력 확충 등에 나설 방침인데요. 5.1장은 닷새마다 열리는 전통적인 방식의 시장으로 동부시장 일원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고추와 콩, 팥 등 일부의 농산물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